좋아요, 구독!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양자 컴퓨터에 활용할 수 있는 새 양자 상태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단기간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양자 암호와 양자 컴퓨터 섹터에서는 강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서 오늘 또 급등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대 연구팀이요, 양자 컴퓨터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발견했다는 소식에 다시 또 매수가 전해지고 있는,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전해진 소식에 따라서 관련주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양자에 대한 이런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사실상 오늘 내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있었죠. 슈퍼컴퓨터를 월등히 앞서는 그런 이제 속도와 이제 처리 방법.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신기술에 대해서 이제 접목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각광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에 해당을 합니다. 이제 창과 방패로 나눴을 때 이제 창에 해당이 되는데 기존의 컴퓨터가 이제 0과 1로 나눠서 이진법적으로 이제 계산을 했다. 면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양자 역학을 좀 이용한다라고 해석을 좀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다. 이제 기존의 컴퓨터보다 슈퍼컴퓨터보다 앞서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와 더불어서 이제 양자 암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방패에 좀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NIST 즉 그 미국 국립표준연구소에서 내년쯤에 양자 컴퓨터의 이제 공격에 버틸 수 있는 PQC 알고리즘 4종에 대해서 기술 표준이 마련될 전망이다라고 해서 이제 양자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뭐 물론 기존의 이제 엑스게이트라든지 이제 우리로 같은 이런 양자 관련한 이제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오늘뿐만이 아니고 뭐 저번 주, 저저번 주에도 급격한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발주자로 코이버가 이제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들도 나왔고 그리고 나서 오늘 장중에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현재 진입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양자에 관련된 얘기는 사실 과거 한참 전에서부터 나오기는 시작했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자면 발빠르게 2주 전, 1주 전부터 시작은 됐는데 거기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업그레이드되는 추가적인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를 창 그리고 양자 암호를 방패라고 표현을 해주시면서 양자 관련주 관련해서는 앞으로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전해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좀 관련해서 많이 올랐었던 우리로의 경우에는 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는 크게 올랐었어요. 어제는 26%대까지 오름세를 보였다가 종가는 20%로 마감을 했고 오늘 지금 기준으로는 9%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그 시세에 대한 시작점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최근이죠.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상온에서 대규모 양자 얽힘 현상을 구현할 수 있는 양자 소재 후보 물질을 확인하였다라는 것이 시작점이 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또 다른 이제 이슈가 이제 전파가 됐다라고 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시작한 다음에 지금까지도 2구간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상승을 계단식으로 가기 위해서 1구간이 이미 형성이 되었고 2구간에 대해서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처음 시작점에 이제 들어왔던 매수세에 대한 부분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또 다른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서 양자 관련 대장주 안에서도 현재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음봉이 하나 정도 이제 내일 같은 경우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상승에 대한 2구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3구간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3구간을 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로 지금 오늘
오늘 나오는 조정은 단기적일 뿐이고 좀 보유 관점으로 제시를 해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우리 연구진의 연구 결과 외에도요. 미국 국립표준연구소가 양자 내성 암호와 관련한 표준 제정을 위해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그럼 관련주들 또 한번 이런 수혜를 받고 주가가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수혜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미국 국립표준연구소에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그 공격에 버틸 수 있는 그런 이제 PQC 알고리즘 4종 중에서 이제 크리스탈 카이버 그리고 크리스탈 딜리슘 그리고 스핑크스의 3종에 대한 표준 초안을 최종 이제 공개하는 이제 코멘트가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11월 22일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러한 발표 이후에 기업과 단체들에 대해서 실질 도입을 위한 작업을 분명히 진행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부터 내년에 연초까지 해서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럼 이제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매수를 들어가서 연말까지 또는 연초까지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될 것인가, 기일 동안 보유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죠.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이 와중에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출산에 대한 뭐 이슈가 다시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다시 뭐 초전도체라든지 네. 뭐 맥신이라든지 이쪽으로도 다시 한번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에 대한 자금의 이동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 양자 암호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단기적으로 급등에 대한 모습이 나왔을 때는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쉬어가는 구간에서 눌림목 형태에 나왔을 때 수급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15일선에 이제 걸쳤을 때는 다시 한번 매수세에 대한 그런 진입이 또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탁월한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주의 흐름은 급등락이 예상되는 만큼 뭐 들어갔다 나왔다 전략을 하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뭐 초전도체다, 뭐 맥신이다, 이번에 양자 컴퓨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과학기술 관련된 테마주라고 봐야겠죠. 저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인데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접근하시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과학기술 테마 쪽 우리가 과거에도 얼마 전에도 겪었었습니다. 초전도체가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요. 연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든 또는 이제 부정적으로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급이라는 것은 돌고 돌면서 언제든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 상승과 하락을 급격하게 주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초전도체나 이제 맥신 테마, 맥신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잠깐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코닉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뭐 10% 이상대 이제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이렇듯이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도 쉬어가는 구간은 있겠지만 그때 잠시 다른 섹터로 옮겨갔다가 여기서 이제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다시 한번 들어왔다가 이러한 방법을 계속적으로 이제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는 있고 이제 뭐 추후에 제가 이제 탑픽 종목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양자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될 수 있고 AI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좀 픽을 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에 따라서 잘 대응을 해보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또 오늘 장에서 AI 관련주도 좀 전반적으로 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오픈 AI가 기업용 챗봇을 출시한다는 소식에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AI 관련주들은 챗봇 쪽으로 관심을 좀 넘겨서 봐야 할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부에서 어떠한 흐름에 대한 움직임을 이제 보여주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다시 얘기해서 자금적인 투입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인공지능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보다 약 16% 증액된 1조 2천억 가량의 예산을 내년에 이제 투입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좀 나왔고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까지도 예산이 2배 이상 지금 늘어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바이오 통신, 반도체 등의 기술에 AI를 접목해서 이것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공 영역에서 선도하는 그런 서비스를 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제 흐름이 맞춰가는 그 템포를 맞춰가는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홈택스에 접속을 하고 민원24에 또 접속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한 번에 1회 로그인으로 있어서 연계된 서비스를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편해지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각광받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렇다면 또 기업용 챗봇 서비스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공기관과의 연계성을 먼저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얼마만큼 확장시킬 수 있느냐, 연계성에 대해서 좀 봤으면 좋겠고, 또한 이제 편의성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기업들을 이제 접속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보안이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기밀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업 정보라든지 국가 정보가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좀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확장성에서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서비스의 활용 시에 이제 고객 입장에서 그것을 얼마나 그 필요한 부분을 얼마나 많이 찾아줄 수 있느냐, 그리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이제 체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관련된 기업에서는 아마도 이제 대기업과 연관이 있고 공공 서비스와도 직접적인 연결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다 보면은 저는 이제 일단은 뭐 다들 아시는 뭐 솔트룩스라든지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이런 종목, 또 셀바스 AI 음성 인식 AI 기능이죠. 이러한 부분들 좀 체크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모니터랩이라는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보안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밝힌 만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엣지 기반 통합 보안 플랫폼으로 데이터 보안 모니터링에 대한 기능을 좀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기업들 한 번씩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탑픽 종목 어떤 걸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한데 앞서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어떤 거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은 모니터랩이죠. 모니터랩을 좀 픽을 좀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23년 올해 5월 달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상장 이후에 실질적인 상승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적으로 내려왔고, 공모가가 약간 10,000원 이제 가까이 좀 되고는 있는데, 공모가에도 현재 이제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 또한 다량으로 약 940만 주 이상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웹 방화벽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보안, 모니터링, 액세스 제어 등에 대한 이런 기능을 좀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매수를 하게 된다면 매수가 이제 제가 8,0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현재가가 7,820원 이렇게 이제 찍히고 있죠. 뭐 현재가에도 뭐 진입은 가능하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해주시면 되고, 손절가는 이제 7,500원 선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 이제 목표가는 저는 한 10,000원 정도는 달성하지 않을까. 물론 초과 수익도 가능하지만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10,000원까지만 이제 보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는 모니터랩을 알아봤고요.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님. 이제 AI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전 또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잖아요. 네이버. 그렇다면 하이퍼 클로벌 X가 출시가 됐는데 이후에 관련주들이 이런 이벤트를 어떻게 소화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주가 양상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과거에 제가 이제 하이퍼클로버 X 관련해서도 한번 인터뷰를 좀 했었죠. 네.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끌어내기 힘들다. 다만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클로버 X에 대해서 파동은 한번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공격 파동이 한 차례 완성이 되었고, 박스권의 상단,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받는 박스권의 상단까지는 한 번쯤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최근에 보였었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오픈을 했을 때 사람들이 썼을 때는 답답하다, 뭐가 좀 잘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점차 이제 구현해 나가는 모습들이 업그레이드된 측면들이 어떻게 개선될지 여부를 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서비스에 있어서 이제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